네, 개장했습니다. 오늘은 12월 26일 올해 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리서치 센터, 여러분 대신 공부해 드리는 참모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올해 마지막 방송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오늘은 미국 시장도 같이 휴장을 해서 우리 시장끼리 출발인데, 어쨌거나 최근에 2년간을 본다면 오늘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많았다. 요즘을 두고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좀 많이 오르면 좀 현금 비중을 좀 높였다가 내일부터 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우선 오늘은 레고캠 바이오 낭보로서 레고캠 바이오가 아침에 VI 걸렸군요. 그러면서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주가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바이오가 막 급락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데, 우리 바이오 산업은요, 사실은 현미경만 좋은 거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임상할 때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레고캠 바이오나 오스코덱 유한양행처럼 세계적 제약회사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서 열심히 좋은 현미경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자, 바이오주 오늘 강세가 돋보이네요.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연말에 강한 종목이 연초부터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 강한 종목들도 좀 열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떤가요? 셀메이커들, 그 다음에 에코 프로 관련주들은 조금 약하고요. 네, 하이드로 리튬 보수는 오늘 약세 출발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은요, 저도 사실은 이 주가는 의외다 싶은데, 또 하나 느낌이 저는 10,000원은 참 바닥이라 봤어요. 여기는 더 밀릴 자리가 없다. 특히 앞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했는데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건 일시적 수급인 건 여러분 아시죠? 그 1,000만 주가 금요일날 상장이 됐는데, 이제 그 배경에는 또 저도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까지 쏟아질 줄 몰랐는데, 리튬 보수의 그 변익성 회장이 지난번에 돌아가셨거든요. 상속세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기타 법인에서 막 200만 주씩 한 500만 주 나온 물량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상속세 관련 매물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올 하반기 하이드로 리튬이 주가 빠진 게 다 이런 소위 말하는 오버행 이슈 아닙니까? 이 물량 나올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빠졌는데,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이런 홍역을 앓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크게 본다면 그동안의 주가를 눌렀던 오버행 이슈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호대 상황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물량 부담이 이제 만약 12BW가 다 전환되고 끝났다 하면, 그 다음에는 수급상 주가를 누를 악재는 없거든. 본질은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동안의 NEP 인정이라든지, 뭐 객관적으로 특허라든지 일본 수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검증이 됐잖아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뭐 부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은 이제 남아있는 대규모 공급 계약, 요거 하나 남아있는데, 요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만 보시면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도 참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모르는데, 참 단기 주가는 참 정말 예측하기 힘들구나, 이번에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투자자들이 소재를 참 모르는구나. 저는 뭐 어쨌거나 올 하반기 내내 억눌렀던 악재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효과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요, 제가 여러분 대신 정말 저도 문과인데 얼마나 이 자료 만든다 공부를 했겠습니까? 이 자료들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제가 만든 자료들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슈 분석에서도 1년 전에 제가
만든 자료들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도 네, 연포가 왜 버려지느냐, 네, 그 관련 기술 등등 다 조사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는 오늘은 좀 별로네요. 반도체 어떻습니까? 소부장들은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조금 여기서 올라간다고 말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가격 메리트 때문에 업황은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래서 초보장들은 좀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모품 위주로 좀 저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정도만 시가총액이 좀 싸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부장을 조용하고요. IT도 조용합니다. 게임들은 위메이드 중국에 판원 나왔다가 강세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온라인 게임 규제는 온라인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그 눈과 귀를 막는 중국의 시진핑 독재자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란 독재자들도 그렇고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고 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죽여버리고요. 그래서 크래프톤, 그래서 지금 반론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중국의 규제가 중국이란 나라는 독재자는 언제 뭘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역시 불확실성입니다. 자, 중국과 가까워서는요. 투자자들은 참 불안하다. 엔터들은 그래서 하이브는요. 그 아이돌 멤버 중에 중국인은 아예 뽑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게 보면 중국 국민들이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독재자가 문제고 또 우리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우리 주민들이 지금 애를 안 낳는다, 못 낳는 거죠. 우리가 전쟁 때 이렇게 되면 여성분들이 생리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북한 주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그 독재자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그 위선적인 사람들 답답한데요. 자, AI 의료도 오늘 좀 조용하고요. 조선주는 소폭 불러쓰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조용하네요. 로봇주들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주말에 사실 이번 연휴 때 이 부분 팹리스, 칩리스, 반도체 IP 회사들을 쭉 다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여기 보면요. 업종 테마 분석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 정도 보시면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지금 이 부분이 온디바이스 AI가 새해 가장 좀 돋보일 부분이니 당장 우리가 체감적으로 좀 돋보일 부분이긴 한데 참 만만치라는 이 주가 수준이 만만치는 않다. 이쪽도 사실 다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매매하시더라도 손절매 원칙은 꼭 지키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다들 좀 무난하네요. 자동차는 어떤가요? 자동차도 무난하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거의 1000개 가깝군요. 최근에 2년 동안은 오늘은 제법 올랐었는데 오늘 개장종 배당부 마지막 날은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양시장이 좀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돋보이는 쪽은 바이오네요. 바이오가 레고캠 바이오의 낭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바이오 업종 하나만 지노믹트리 강세가 좀 보이는군요. 지노믹트리 최근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노믹트리 강세.
네, 부미님, 새해는 자주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덴토피아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요, 그,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장하다가 저렇게 확 망해버리면, 중국의 유튜브들 보면 정말, 와, 저 정도구나 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올라오면 전부 삭제입니다, 지금은. 올려면 다 삭제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특히 배달, 그 한마디로 보면요, 횡포, 기업의 횡포. 워낙 일자리가 없다가 보니까, 네, 베이징 대학 이렇게 나와도 다 라이더하고 이러는데, 기업들의 횡포, 네, 기업들도 물론 힘들지만요. 그런 거 나오는 것들 막 틱톡에 올리면요, 전부 다 삭제더라고요. 그게 반간첩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게임의 채팅 기능, 이거를 굉장히 전에부터 계속 규제를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 대신 공부를 해드리는 참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타를 하든지 여러분 우리 애청자님 중에서 전업 투자자도 계시고 너무 바빠서 하루에 단말기를 거의 못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다양한데 중요한 건 단타를 하든지 장타를 하든지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아시는 것과 아실수록 더 유리한 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또 요즘 CXL 또 이슈가 되니까 이게 뭔지 관련주,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자율 관련주 이것도 다 정리해주고 STO 테마도 제가 다 정리해주고 사실 모든 업종을 다 공부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신에 딱 다 바이오 제약주 등등고 다 공부해드리고 있으니까 엔켄 동화기업도 제가 지난번에 정확하게 분석해드렸잖아요. 저는 뭐 객관적으로 그 다음 배터리 3세대 전에 공급업체가 뭔지 등등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결국 제 말대로 엔캠이 동아기업하고 이제는 시장이 다 알잖아요. 차원이 달랐구나. 근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해보면 당연히 나오는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공급업체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보면 네, 지금 현재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가 어디고 네, 엔캠솔브는 미국에 있는 가동 중인 공장이 어디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업체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제가 이거는 조사를 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여러분께 이렇게 모든 업종을 다 알려드리고 좀 전에 보셨듯이 리튬 부분도 제가 다 조사를 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본질에 집중하시고 본질에 집중하시면 또 주식 투자는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주가가 예상치 못한 비합리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건 또다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정말 소망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주식 투자. 예를 들어서 제가 JLK, 루니뷰노 이런 종목을 제가 참 성장주를 기대를 하는데 JLK가 건강보험 코드를 받았다. 근데 앞으로 얼마나 이게 의사들이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또 가능성에 대해서 추이는 또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식, 모든 산업이 그렇죠. 가능성과 그게 현실화되는지 그건 제가 또 계속 조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새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심님, 전화사채.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01679인데요. 주식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주식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큰 부담 요인이 요거였거든요. 요거. 네.
3,300원짜리가 총 3천만 주가 상장되는 11월 29일, 12월 1일부터 이 전환 가능한 요게 하반기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가장 역할을 했던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이거 3천만 주 때문에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1,000만 주 됐으니까 큰 거는 다 넘어가고 이제 남아있는 게 요게 됐더라고요. 요거 여러분 공시를 보시면 요걸 보시면 상장 예정일 보시면 되는데요. 28일 이번 주 폐장일 날 272만 주 상장되는 게 있네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36억 정도 남아있는데 아마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더 이상 전환되기가 힘들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콜옵션 계약에 따라서 콜을 행사했기 때문에 아마 요것 중 상당 부분은 주식 전환해서 팔면 바로 팔아버리면 주식 전환은 뭐 상관없습니다만 팔아버리면 6개월 단차에 해당을 이게 뭐냐면 회사나 회사 관계자들이 주식을 사서 6개월 이내에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은 다 회사에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CB는 거의 다 나오고 요게 28일 날 272만 주가 있고 BW가 행사된 게 있더라고요. BW는 수량은 크지 않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한 195억 남아있는데 이 중에도 상당 부분이 아마 전환은 행사는 한다 하더라도 팔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큰 고기는 다 지났다.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그래서 12월 28일에 또 200만 주가 있는데 그걸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보시면 지금 벌써 벌써 2,400만 주, 한 4천만 주 거래됐잖아요. 4천만 주 정도 되면 지난주 금요일 된 1,000만 주는 거의 다 소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한 200, 한 80만 주 이런 물량은 그렇게 큰 물량이라면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개인 투자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이렇게 빠지면 당황하시죠. 어쨌거나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하신다면 결과가 좋을 거다. 저도 계속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새해에도 여러분께 계속 새로운 소식 알려드리도록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업종도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여러분께 본질적인 문제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트나 갖다 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도 느낀 게 참 단기 주가는 참 어려운 영역이다. 그걸 알면 벌써 제법 됐겠죠.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9시 18분인데요. 오늘 생각보다 출발이 좀 약합니다. 자, 예년에는 배당부 마지막 날에는 주가가 좋았는데 오늘은 개장 초반 출발 분위기는 조금 예년보다 약네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또 쭉 밀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크게는 안 파네요. 332억 팔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금 0.1% 빠지고 있습니다. 0.1% 빠지고 있지만 상승 종목은 343, 하락 종목은 500개, 하락 종목이 좀 많네요. 코스닥이 좀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이 530억 팔고 아침에 좀 야무지게 파네요. 외국인 매도를 따라서 지금 상승 종목이 492, 하락 종목이 1049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수는 지금 0.7% 빠지지만 체감지수는 한 1.5%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역시 오늘도 외국인에 달려있다. 외국인이 지금 개장 초반에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순매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설명드렸듯이 레고캠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또 우리 애청자님들은 우리 ADC가 뭔지, 여러분 스스로는 ADC 죽어도 공부 못하십니다. 근데 제가 역시 우리 참모, 내가 두고 있는 참모, 우리 하 대표가 나 대신 공부를 해가지고, 안티바디 항체가, 드러그를 해서, 링크를 통해서, 요게 ADC구나. 요즘 항암제는 요런 경향이구나.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항체가 암세포까지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때 맞춰서 딱 링크가 딱 떨어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ADC도 아직은 핫한 분야긴 한데 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암이 정복되어 간다 하고 제약회사들은 막 여러분들한테 막 언론 플레이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면요, 항암과 암 치료와 관련해서는 2차 대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진보한 게 없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ADC가 뭔지 어쨌거나 앞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ADC가 뭔지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새해에도 모든 업종, 지금까지 보셨지만 모든 업종, 또 새로운 분야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참모로서 계속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바이오들이 좀 돋보이고, 제주반도체는 핵심은 저전력입니다. 저전력. 전기를 적게 먹는. 그러니까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 스마트폰에서 굳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 연결하지 않고 스마트폰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 이게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저장 장치, 저장 용량이 커져야 되겠죠.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엄청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속도가 중요할 거고요. 또 전력을 적게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저전력에 해당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 위메이드는 판호를 받아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미르포. 크래프톤은 중국이 규제를 하더라도 타격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 우리는 MMORPG가 아니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플러스고요. 셀트리온은 내일 모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흡수 합병 이라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이 지금 계속 순매도를 늘리고 있어서 코스닥도 역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될 건데, 늘 아시겠지만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저는 오전장에 저점을 찍고 오후에 순매도를 줄여주는데, 그래서 오늘도 전략 후각의 흐름을 좀 소망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경환님, 제가 좀 설명드렸듯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하이드로리튬에 대한 매도는 상속세 관련한 매물로 저는 후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매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보시면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 공시를 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변동 내역 이런 데 신은숙님 이런 분은 이제 돌아가신 변희성 회장의 부인이에요. 신은숙님. 아마 이런 거 다 팔았을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변재석, 변희조 이런 분들 다 변이잖아요. 신은숙님 부인이고 코랄핑크 또 관련 자회사일 거예요. 등등 해가지고 아마 이게 친인척들일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9시 22분부터 순매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9시 22분부터 어떻게 될지 여기 한번. 그래서 오늘은
작년, 재작년 배당부 마지막 날은 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일단 약세 출발입니다. 작년, 재작년과는 달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는 해드릴게요.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일리에 정리를 했듯이 작년, 재작년, 올해는 강세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마감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과 차이는 같은 점은 금융투자는 상황은 똑같고 내일부터 금융투자는 오늘까지는 프로그램 매수를 하기에 우수하지만 내일부터는 프로그램 매도를 할 건데 차이는 작년, 재작년과 다른 점은 외국인 입장에서 외국인 등록자 폐지가 돼서 수급이 유리해졌다. 또 이거 그 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이 불편하게 사라져서 개인이 오늘 대규모 매도할 가능성은 없다. 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지금 돌아서고 있고 우리 자동차는 여전히 호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방산도 그렇고 모든 산업이 다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뭐 부동산 PF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도 무난히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외국인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경제도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최근 한 2개월 동안 보면요. 한국하고 대만 쪽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중국으로는 당연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해에는 이런 본질적 문제도 지금 좋아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강력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예년보다는 수급 상황이 낫다. 요거 잊지 마시고 다만 단기적으로 대응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보면은 내일부터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내일부터는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거가 단기적으로는 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꼭 그 금융투자가 판다고 해서 시장이 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최근 2년 동안 배당부 마지막 날은 제법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오르면 현금을 좀 비중을 늘려서 내일부터 흐름을 보자. 이게 제가 지금 드린 전략인데 지금까지는 예년과는 달리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어쨌거나 약세를 보이건 말건 간에 이런 관점, 이런 구도로 수급 구도가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오늘부터는 금융투자, 오늘 내일은 금융투자 동향도 유심히 보시고 투자 주체별 보면 여기 금융투자가 여기 나오거든요. 금융투자가 증권사 요건데요. 지금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 오늘을 사고 있네요. 자, 요게 내일, 오늘까지는 사는 게 우세하고 내일부터는 매도한다고 그랬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사흘째 매도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금융투자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미미하겠구나. 자, 요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새해부터는 외국인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거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장은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9시 22분부터 외국인이 곧다 순매도를 줄이니까 지수도 금방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만 본다면 첫째는 외국인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외국인 영향이 크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둘째는 최근 2년간 상승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혹시 전략 구강일까? 또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올해 방송 여기로 마지막인데요. 내일 모레 보실 때는 금융투자가 어느 정도 매도하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를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매매 동향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올 한 해 특히 올 하반기는 제가 보더라도 헛다리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올 하반기 특히 4분기는 힘들었는데요. 역시 제가 느끼는 게 36년을 주식을 해도 주식은 힘들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업의 내용과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많이 아실수록 주식 투자라는 사업에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 그래서 새해도 변함없이 제가 여러분 대신 기업 모든 업종을 다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릴수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도움 되려고 여전히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칠 건데, 제가 노력한 거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더라도 너무 원망은 마시고, 제 양반이 저 나이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는구나, 좀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또 이 나이에 세월이 가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어쨌거나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여러분을 위해서 내로를 참 발버둥을 많이 쳤는데 그렇게 도움이 못 된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새해는 다시 새로운 기운으로,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들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올해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